조합에 있는 유제들만 몇 개 보고 갑시다. 왼쪽 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래요.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긴 할 텐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합시다. 학생 2명 A, B가 있고요.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할 건데 A가 택한 두 수의 곱과 B가 택한 두 수의 곱이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숫자 둘이 곱해서 봐봐 지금. A, B는 서로 같은 수를 선택할 수도 있대요. 그럼 A, B 따로 고를 거고 A가 어쨌든 6개 중에 2개 고를 거고 B도 똑같이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곱할 거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곱해서 같아지는 경우를 보라는 건데 귀찮아졌네. 그럼 얘는요? 이거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좀 편할까? 얘가 그냥 선택하는 경우는 6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예요. 6시 2. B가 선택하는 경우 중에서도 6시 2. 그죠? 근데 그냥 A가 무언가를 선택했다 보고요. 6시 2면 몇 가지냐? 6시 2면 15개죠. 그 15가지 경우마다 곱이 같은 걸로 B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보시면 되죠. 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5가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A가 1하고 2를 뽑았다고 쳐요. 그럼 B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뽑을 수가 없죠. 그죠? A가 1하고 3을 뽑았다고 쳐봐. 그래도 B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뽑을 수가 없어요. 1하고 4를 뽑았다고 쳐요. 그럼 B는요. 1, 4를 뽑아도 되지만 1, 4밖에 안 되죠.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뽑았다고 치면 이때는 B가 1, 6이어도 되지만 2, 3이어도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다른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 경우의 수만큼 B는 좀 더 고를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는 기본적으로 15가지 경우를 고를 수 있는데 얘처럼 1, 6인 경우에 2가지가 나와요. 나머지 또 해보면 뭐니? 2, 3인 건 6이니까 이 경우도 똑같이 얘가 2, 3이든가 얘가 1, 6이든가 하면 돼서 2가지가 생기고요. 2, 4면 어때요? 8이니까 8은 그거밖에 없어요. 2, 5도 없어요. 2, 6이면 2, 6이랑 3, 4는 같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2, 6인 경우에도 2가지가 생기고요. 2, 6까지 됐죠. 그 다음 3, 4도 마찬가지였어요. 3, 4도 3, 4랑 2, 6이랑 해서 총 2가지가 돼요. 3, 4 했고 3, 5는 15밖에 없으니까 땡이에요. 3, 6은 없죠? 18이니까요. 4, 5, 20도 없고요. 6, 4, 24도 없고요. 5, 6, 30도 없네요. 그러니까 총 15가지 중에 요거 4가지는 똑같은 거여도 되고 다른 거여도 된다고. 하나씩이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15개에 하나씩 더 추가되는 게 4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같은 거라고 했는데 결국엔 사실은 또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죠? 노가다 해서 찾는 거지만 조금 요령을 부려보자면 대부분 같을 거거든. 뽑은 거랑 똑같이 뽑지 않는 이상 곱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 텐데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몇 개 있더라는 거야. 그 경우가 몇 가지이지만 세보면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빠르게 지우고 그 다음 건 오른쪽 유제 2번. 이게 오른쪽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죠. 왼쪽 유제 2번은요? 얘는 이렇게 딸 필요도 없는데. 평면 위에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서로 다른 10개래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됩니까? 직선을 10개를 그을 건데 뭐 평행하지 않는 이상 만나겠죠? 그리고 서로 평행한 직선이 딱 2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평행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만날 텐데 그 만나는 교점들이 이런 식으로 막 생길 텐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운 나쁘면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만들어진 교점이라는 건 직선 둘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삼각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말은 직선 3개를 고르라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직선을 3개 고르면 알아서 그 직선 교점 빡빡빡 삼각형 나올 거잖아. 근데 하필 이렇게 생긴 직선이 존재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수를 편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 그 말은 교점 하나를 세 직선이 공유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직선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단 요건 고려하셔야겠죠. 하필 고르기를 평행한 직선을 2개 골라버리면 그 평행한 직선 2개에 하나를 더 골라봤자 삼각형은 안 될 거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는 10개 중에 직선 3개 고르면 되는데 하필이면 평행한 직선 2개 하고 남는 8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얘들아, 유제 2번이야. 네. 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있으면 그거 일단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 문제는. 만약에 있다면 그걸 고르는 경우를 찾아서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몇 개인지가 나와야 돼요. 몇 개인지 안 나오면 풀 수가 없고요, 당연히. 어떤 한 점은 세 직선이 만나더라. 그러면 그 세 직선을 고르는 경우만 찾아서 빼시면 되죠. 그 경우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 개의 직선이 있는데 세 직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 있었어.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되겠지만 하필이면 그 교점을 공유한 세 직선을 고르는 경우만 삼각형이 안 된다고요. 그 점의 개수만큼 찾아서 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다음은 유제 3번. 이거 완전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질문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시키는데 정말. 봐봐요. 뭐라고? 배고파. 지금 앞에서 막 나 꼬록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아? 아니야? 마이크가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마이크 소리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풀 텐데. 봐봐요. 피자 3개 있대요. 스파게티는 5개가 있고요. 총 8가지나 있는데 여기서 5개를 주문할 거래. 그런데 적어도 피자 하나, 스파게티 2개는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피자 3종류 중에 한 종류를 고를 거야. 그리고 스파게티 5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예요. 그럼 8개 중에 3개는 골랐잖아요? 5개 남았죠? 2개 더 골라야 돼요. 그래서 남은 5개 중에 2개를 더 골랐어요. 계산해보면 300이거든요. 보기 중에, 보기 아니구나. 주관식이니까. 답은 300이 아니죠. 잘못 풀었습니다. 어딜 잘못 풀었습니까? 이거 원래 제대로 된 풀이는 이거예요. 봐봐. 피자가 3개 있고 스파게티가 5개 있는데 최소한 요거 하나랑 요거 2개는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피자와 스파게티가 1개 4개던가 2개 3개던가 3개 2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3C1 곱하기 5C4예요. 그래서 15개고요. 요 경우는 3C2 곱하기 5C3이에요. 그래서 요거 30이고요. 요 경우는 3C3 곱하기 5C2여서 10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답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뭘 잘못 풀었니? 저거죠. 순서. 키워드는 순서라고. 지금 얘 뭐 한 거냐면 피자 중에 하나 골랐어요. 파스타 중에 2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 2개를 더 골랐거든요. 자, 피자를 대문자로 뭐 ABC라는 피자가 있고 파스타는 소문자로 이렇게 생긴 5개의 스파게티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고르기를 요 경우 300가지 중에서 내가 처음에 피자를 고르기를 A를 골랐어. 그리고 스파게티를 고르기를 A와 B를 고른 거야. 그 다음 남은 5개 중에서 난 피자를 좋아하니까 피자만 다 골랐어. 이런 경우 300가지 중에 들어있죠. 그죠? 근데 300가지 경우 중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내가 B를 먼저 골라. 불고기예요. 그리고 파스타 2개를 골라. 근데 나머지 피자도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A와 C를 고른 거야. 300가지 중에는 이거와 이걸 다른 거라고 세죠. 그런데 실제로 골라보면 같은 거잖아요. 위장에 들어가면 똑같지 뭐. 그럼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어떤 피자를 먼저 골랐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몇 개를 골랐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피자는 피자끼리 스파게티는 스파게티끼리 따로따로 골라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같은 건데 중복해서 세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결국 얘를 잘못 푸는 건 뭐 때문이냐면 순서라는 거예요. 곱하기를 연결해서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데 여러분 경우의 수 할 때 곱의 법칙은 물론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영도에서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게 귀찮으니까 곱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는 건 첫 번째 오는 녀석을 하나 딱 박아놓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그러니까 몇 개인지를 세서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그래서 순서는 마치 거꾸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책에서는 동시에라는 표현도 써요. 동시에 선택을 하게 되면 곱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동시에 사실은 순차적으로지만 순차적으로 B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 A가 선택하는 경우와 B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나타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얘는 보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동시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순차적으로가 좀 더 맞는 표현이고 하나 먼저 고르고 2개 고르고 그 다음 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자가 A가 나오는 경우랑 여기에서 피자 A가 나오는 경우는 다 고르고 나서 보면 같은 건데 경우의 수에선 다르게 세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었으면 이런 거지. 뭐 내가 피자 중에 하나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스파게티 중에 2개 먹을 거고 남는 5개 중에 니들 알아서 먹어라 2개. 그러면 이거지. 왜냐면 여기서 A를 고르면 내가 그거 A 먹을 거고 여기서 A를 고르면 니들이 A를 먹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얘는 뭐래? 뽑아가지고 그냥 한 테이블에 쫙 깔아 놓을 거라는 이야기잖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연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훨씬 더 귀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하나만 더. 아니 그러면 곱하기로 연결하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될까? 순열에서 뽑는 순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뭐냐면 밑에 분모서 나누기를 하잖아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할 때 같은 것의 개수로 팩토리얼 해서 나누잖아요. 그건 걔네들끼리 줄 서는 경우는 무시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A, B, C, D가 있는데 A, B, C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걔네들은 같은 걸로 보니까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한다고요. 얘네들끼리 줄 서는 경우를 무시하는 방법은 걔네들끼리 줄 서는 경우 수로 나누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리 와서 보면 사실은 줄 서는 걸 무시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줄 서는 것처럼 계산했으니까 엉뚱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럼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줄 서는 경우의 수가 또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피자를 3개 뽑는 경우인데 이거랑 이렇게 뽑는 경우면 이때는 피자가 2개거든요. 심지어 A, A, B, C, D, A, B, 이거밖에 없지. 아니지. A에 A, B에 C, D 이렇게 생긴 경우랑 A에 뭐 A, C, B, D 이렇게 생긴 경우랑 이거 다 300가지 경우에선 다르게 세고 있는 거거든요.
파스타 2개 먼저 뽑았고 남은 애들 중에 2개 뽑은 게 이거인 거고 얘는 파스타 2개 먼저 뽑았고 남은 애들 중에 이걸 뽑는 거니까.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 다 같은 거라서 이렇게 뽑는 경우면 3으로 나누어야 돼요. 이렇게 뽑는 경우면 2로도 나누어야 되고 또 같은 거네. 2로 나눠야 되고요. 얘는요. 이거랑 이거이기 때문에 약간 나눈 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즉 줄 서는 경우의 수 자체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얘로 만들 수 있지? 안 돼. 완전 다르게 풀어야 돼요. 싹 갈아엎으시고 1위로 와야 돼요. 주관식이라서 좀 그런데 만약 객관식이었으면 진짜 완전 생뚱맞은 숫자 나온 거잖아요. 해봐. 이거 답이 55면 뭐 45, 50, 55, 60 이렇게 나왔겠지. 갑자기 300이래. 보기에 55도 있고 300도 있고 이럴 리는 없잖아요. 요 근처에 값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게 나왔으면 반성하셔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순서라는 거야. 이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막 몇 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면 보통 그런 쪽에서 실수를 많이 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혹시 이 책의 위에 예제가 간호사 의사냐? 그럼 그 전에인가 말아. 이거 매년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게 말했지만 약간 유혹이거든? 이렇게 하려면 귀찮단 말이야. 산수를 3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이건 한 방이면 끝나잖아. 한 줄에. 완전 좀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완전 그래서 곱하는 건 순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그런 면에서 꽤 중요한 거고요. 웃겠네. 밑에 것도 봅시다. 빨리 합시다. 유제 4번인데 정의역 이렇게 5개고요. 공역도 5개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래요. 가조건에 보면 이거 F-2랑 F2를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얘는 선택권이 있어요. 정의역의 -2는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근데 정의역의 2는 선택권이 없어요. 얘가 고르는 값에 따라서 얘는 그냥 정해지는 거야. 더해서 0이 되게끔. 그러니까 얘가 -2를 고르면 얘는 2고요. 얘가 -1을 고르면 얘는 1이고 0을 고르면 0이고 1을 고르면 2고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만 선택권이 있구나. 얘는 선택권이 없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와서 보면 요거 3개는 또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 셋한테 가는 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보면 이런 건데 -2가 선택하는 경우가 그래서 몇 가지 있다고. 그냥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요. 공역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되고. 그럼 얘는 나머지 하나를 따라갈 거니까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요. 요렇게 3개가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서로 다른 5개의 공역 중에 3개를 나는 선택만 하면 돼요. 줄 서는 건 크기별로 알아서 줄 설 거니까. 그래서 요놈 둘이 곱하기 하시면 해결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줄 세우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뽑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등호 들어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때도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데 중복해도 돼요 라는 거니까 중복 조합 가지고 뽑으시면 되고 등호가 하나만 들어있으면 어떻게 푼다디? 이렇게 생겼으면 뭐 그런 거죠. 이건 크거나 같다니까 큰 경우랑 같은 경우랑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로 구해서 더한다고요. 그게 얘라고요. 그죠? 아니면 반대로 이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를 빼는 것도 괜찮고요. 그죠? 요것도 아마 함수 개수 정리할 때 쭉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얘는 아까 이거 했던 겁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래요. 근데 요거는 가족권 때문에 그거랑 또 좀 다른 얘기긴 하네요. 135한테 가는 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5개고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 골라서 얘네 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F2랑 F4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2와 4가 선택할 녀석이 남는데 얘네들이 3개를 가져갔으니까 선택받지 못한 애도 2개가 남아요. 선택해야 될 애도 2개가 남고 선택받을 애도 2개가 남아요. 그런데 치역이 4개래. 그 말은 선택 아직 못 받은 두 녀석 중에 한 놈은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것도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간단한 산수도 될 수 있고요. 되게 복잡한 산수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얘도 불법을 좀 하지 뭐. 요 경우 중에 하필이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요 정의역 2개가 여기 중에서 골라서 갈 건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2나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얘네 둘 다 2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얘네 둘 다 4를 선택하는 경우 혹은 둘 중에 하나가 2나 4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1, 3, 5랑 겹치는 걸 선택하는 경우. 그렇게 분류를 해서 경우의 수를 세가지고 더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를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데나 가. 그런데 치역의 개수가 5개인 경우랑 치역의 개수가 3개인 경우를 찾아서 빼면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미 요거 3개는 골라졌으니까 이런 이야기야. 아무거나 가라는 건 2도 5개 중에 하나 갈 수 있고 4도 5개 중에 하나 갈 수 있는데 즉 25가지 경우가 될 텐데 그 중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아닌 경우는 즉 3개거나 5개인 경우는 얘네 둘이 2, 4한테 가는 거죠. 2팩. 또는 얘네 둘 다 1, 3, 5한테만 가는 거죠. 3 곱하기 3. 그걸 빼시면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뭐 10시 되면 전원 꺼지고 그런 일이네? 지금 제가 한 말 다 이해됐죠? 네. 다 왔어. 오른쪽에 유제 5번.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색깔이 6개 있고요. 색종이가 각각 4장씩 있는데 4장의 색종이를 고를 거래요. 그러면 각각 4장씩 있다고 했지만 그냥 각각 4억 장씩 있다는 거랑 다르지 않죠. 한 종류만 다 뽑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 4장 뽑을 건데 각각 4장 이상씩은 있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죠? 같은 색깔의 색종이가 2장 이상이 포함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겠지. 색종이를 고른다고 했지만 색종이끼리는 구별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색을 고르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말한 것처럼 색종이의 개수는 그러니까 각 색깔별로 색종이의 개수는 무한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류만 여러 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색깔이 2개 이상 포함됐으면 좋겠대. 오, 왜? 왜? 그럼 얘는요? 2장 이상이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그러면 같은 종이를 2장 뽑는 경우, 3장 뽑는 경우, 4장 뽑는 경우 할 수 있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다 다른 색깔을 뽑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되지 뭐. 막 뽑을 거야. 주목해도 돼. 막 뽑을 건데 하필이면 4장 다 다른 색깔을 뽑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지. 그럼 누군가는 겹칠 거 아니에요. 별로야? 그냥 노가다 해서 풀자면 봐봐요. 2장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같은 색깔이 4장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가지인데? 6가지. 3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3장이랑 나머지 1장은 다른 색이란 이야기니까 6 곱하기 5 해서 30가지예요. 네 장 다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3장이랑 1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요게 몇 가지 경우였다고? 6가지 있다고. 얘는 몇 가지 있다고. 누가 3장 나올 건데 6개 중에 하나. 그리고 남은 5개 중에 하나가 1장 나오는 거니까 6 곱하기 5 해서 요거 30가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다음 2장 나오는 경우면 2장, 1장, 1장도 있고요. 2장, 2장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요. 6가지 색깔 중에 한 녀석은 2장 나올 거고요. 5가지 색깔 중에 2개 골라서 한 장씩 꺼내면 되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건 60이에요. 답이 있어야 될 텐데. 2장, 2장이면요. 누가 나올 건지 2가지 색깔 고르는 거니까 이건 6가지 색 중에 2가지 색을 고르시면 돼요. 15네요. 답은 얼마냐? 90, 111? 이야? 네, 111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111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이잖아요. 안 썼잖아요. 해설은 이렇게 안 나와 있겠죠? 해설에 뭐라고 있을지를 유추를 해보면 말한 것처럼 2장 이상 겹친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경우를 찾아서 빼자는 거예요. 그 말은 전체 경우라는 게 6가지 색깔이 있는데 중복 허락해서 4번 선택한다는 거야. 6H산이 4H6이니. 혹시 집에 갔니? 아니요. 아니 저거 저 문장을 모르겠어요.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색깔 알았어. 색깔 6개 있고요. 중복 허락해서 4개 선택할 거라는 거야. 선택되는 횟수가 4번이에요. 선택되는 횟수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 선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H 뒤에 오는 숫자가 4여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라는 건 색깔 6개 있고요. 중복 허락해서 4번 선택할 건데 그 중에 서로 다 다른 색깔만 4개 나오는 경우를 빼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요거 9, C, 4, 6, C, 2 이게 뭐냐? 이거 뭐야? 9, 8, 7, 6, 4, 3, 2 내려가고요. 요 2 63, 126에서 요거 15. 그래서 11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라고 나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 왔어. 진짜 이 말이 저 한국어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난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할 수도 없고. 마지막 얘는요. 자, 전개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승이라는 건 괄호가 6개 있다는 거야. 이거 7번 하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유제 7번. 괄호가 6개 있고요. 그럼 그 각각의 괄호에서 첫 번째 괄호에서 A, B, C, D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괄호에서도 A, B, C, D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도 A, B, C, D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A가 나오면 A의 6승인 거고요. 뭐 그것들 중에 A가 3개 나오고 B가 3개 나오면 A 3승, B 3승이 되겠죠. 근데 6개 중에서 A가 3개 나오고 B가 3개 나오는 경우의 수가 6C3?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뭐 6C3, 3C3이겠지만 그래서 만약 전개를 했다고 치면 A 세제곱, B 세제곱 앞에 오는 개수는 6C3이었을 거라고요. 괄호 6개 중에 3개는 A가 나왔다고요? 경우의 수 고르라는 거야. 어디가 웃긴 거지? 됐죠? 더 크게 해야 돼? 나도 한 야 100번 해? A는 그 전개했을 때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럼 괄호 6개 중에 B는 안 나왔다는 거야. B는 없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A는 포함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괄호가 6개 있었어요. 선택하는 횟수는 6번인데 그 중에 B는 없어요. A는 최소한 1번, C랑 D는 남는 거야. 네 마음대로. 란 이야기니까 A가 선택된 횟수를 X B는 없으니까 빼고요. C가 선택된 횟수를 Y, D가 선택된 횟수를 Z라고 보면 X랑 Y랑 Z를 더하면 6이에요. 그런데 X는 1 이상이에요. Y랑 Z는 0 이상이고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바꾸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인데 x는 1 이상, y랑 z는 0 이상. 방정식 근의 개수 구하세요니까 x에 1 먼저 주면 x 프라임 y z 더한 게 5란 이야기고요. 문자 3개 중복 허락해서 5번 선택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내일 모레 와야 돼, 얘들아.